그 일본 정부의 로비력이 네, 안녕하세요. 저 공익법센터 어필의 전 이일 줄리앙 난민들 소송 주로 담당하고 있는 이일 변호사이고요. 오늘은 일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의 과정에 함께 소송 수행하셨던 변호사님을 모시고 그런 배경과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지향에서 지금 소속 변호사로 있는 양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갈 네, 부분이 네. 하나 있는데 이 판결, 승소 판결을 사실 저희 대리인단에서 딱 직접 진행했던 사건은 아니고요. 저희 사건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저희 사건 같은 경우는 3월에 변론 제기가 돼서 사건이고 이 승소 판결은 다만 이제 저희 사건의 준비 서면이 재판부에 들어갔고 판결문에 좀 많은 부분이 저희 서면의 내용으로 좀 이루어져서 좀 같이 멋지다. 기쁨을 네.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의 내용이었고 어떤 쟁점이었는지 언론에서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막연히 좀 배경도 그렇고 내용도 잘 모르실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정부가 이제 피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고들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원고이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유족들이 원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제기를 했는데요. 일본국이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한반도에서 자행한 혹은 한반도나 이제 기타 뭐 아시아에서 자행한 그런 위안부 이제 문제로 인해서 그 피해자들이 입은 그런 정신적, 신체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사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는 거, 네. 피해자로서 존재한다라는 거 사실 자체는 알려진 지 꽤 오래되었고 많은 부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냥 막연히 시민들은 오래돼서 어느 정도 다 해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해결된 게 아니죠, 이런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일본 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사죄를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물론 뭐 고노다마라는 것을 통해서 93년에 이제 뭐 그 일본 관방 장관이 이제 일본군이 어느 정도 개입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제 사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이라던가 뭐 진정한 의미에서의 뭐 일본 국가, 일본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강제 연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뭐 명확한 책임을 인정한다던가라는 그런 사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결국 이제 뭐 실질적인 뭐 금전적 배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교육 그런 이제 뭐 이제 나치 전범들에 대한 어떤 문제와 같이 좀 적극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해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법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적 책임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저희 어쨌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일본 정부가 그 93년 고노다마 이후에는 강제 연행 자체가 없었다고 하거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군과 어떤 정부의 개입은 없었다라는 부분을 여러 차례 또 다시 국제사회에서 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알기에 과거사 문제를 어떤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상도 규명하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맞아서 처벌도 하고 배상도 하고 명예회복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약간 일련의 어떤 세트 같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 대한 문제는 그러한 게 사실 거의 진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까 말한 그런 2011년 헌재 판결 이후에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정부의 어떤 액션을 취하라라는 법원에서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라라는 내용의 결정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 정부로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니까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 좀 당사자들의 어떤 동의나 협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일본 정부와 이제 약간 밀실 협상이라는 그런 취지로 2015년 한일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확한 정확한 의미의 조약은 아니었고요. 그냥 단순히 어떤 정부 간의 어쨌든 이행을 전제로 한 그런 뭐 합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2015년 한일 합의가 그러면 적극적인 이 위안부 할머니들 혹은 그 피해자분들에 대한 뭐 적절하고 또 필요한
어떤 조치였느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다수였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외교적으로도 사실상 거의 종착지에 온 상황이 되어버렸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 이루어진 그런 재판들도 다 이제 기각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은 국내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소송이 이제 그 이후에 2015년 한일 합의 이후에 2016년에 제기가 됐던 거죠. 네. 이걸 되게 외교적인 문제로 피해는 전혀 배상되지 않았는데, 법적인 책임으로 배상되거나 회복되지 않았는데 외교적인 문제로 이게 국가 간에 이렇게 끌어가다가 계속해서 오랜 시간이 이제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언론을 보니까 저도 사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잘 몰랐는데요. 2019년 첫 기일에서 그 이용수님 그래서 재판장 앞에 가서서 무릎을 꿇고 억울하다고 오열하셨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기억이 나시나요? 네, 같은 재판의 또 원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용수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가 오열하시는 부분을 이제 옆에서 지켜봤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의 가장 주된 이제 그 오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 사건에서 뭐 정치적인 노력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외교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도움을 주려고 했고, 또 심지어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에 가서 직접 뭐 그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노력들이 이제 사실은 거의 다 수포로 돌아갔고, 또 위안부 할머님들이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10명 정도 계세요. 그리고 매년 뭐 5명에서 7분 정도가 이렇게 작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사실 할머니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 원고분들 또 그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곳은 법원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참 그 재판이 그래도 결국 잘 끝나서 첫 번째 사건 잘 끝나서 너무 다행입니다. 재판 과정을 저희가 법률가로서 보자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걸 한다는 것 자체 결심을 하더라도 실제로 과정이 선례도 없고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혹시 어려운 거였었나요? 그러니까 많이들 아시는 건데,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제 피고가 이제 출석하지 않았어요. 법원 재판 과정에서. 일본 정부를 대리할. 네네. 일본 정부 측에서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했던 거는 외교부를 통해 가지고 주권 면제 혹은 이제 국가 면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국가 면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 법원에서 일본국을 상대로 한 이런 민사 소송은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입장만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19년 11월 13일 이제 첫 기일부터 2020년 11월에 마지막 이제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일본 정부 측은 저희 재판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제 상대방이 없는 채로 이런 국가 면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판부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는 게 더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거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과거에 피해 사실이 명확하게 있고 피해자가 있지만 지금도 계속 어떤 학문적인 영역에서를 학문의 이름으로 쓰는 거기도 하고, 아니면 이건 학술적 영역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양하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최근에 최근에도 뉴스에 그 어떤 하버드 로스쿨 교수의 논문 때문에 또 상당히 뜨거운 지금 감자가 되기도 있고, 근데 일본 측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좀 변호사님이라든가 학자분들도 양심적으로 또 설명해 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자발적인 성매매에 불과했고 공식적인 강제 모집은 없었다, 이런 주장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사실을 재판부에서 확인하는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언론을 통해서 약간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마크 램지어 뭐 이런 교수나 혹은 이제 반일 종족주의 뭐 이영훈 교수나 이런 분들이 이 위안부 사건에 대해서 좀 이제 저희와 다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일고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는 너무 많고 역사적 어떤 사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원고가
이제 피고 일본구로부터 원고들이 겪은 그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할 수는 너무나 쉽게 입증은 네. 가능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본에서도 사실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런 역사적 뭐 강제 연행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군이 개입했다 이런 부분들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면 계속해서 요즘에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되느냐? 마치 논쟁의 대상인 것처럼. 예. 네. 그리고 마치 사실이 확정되지 않고 이런 일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은 뭐 팩트라고 보기에는 뭐 이게 완전히 이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일본 정부의 로비력이 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이 많이 흘렀고 피해자분들은 지금 많이들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많은 로비력 중에 하나가 이런 하버드의 사실 역사와 전혀 관련 없는 법학 교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변호사님은 이 사건에 이 관련 사건들 대리인으로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고 보통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 이전부터 관심을 갖던 것들 중에 국내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 사무실에 계신 이제 이상희 변호사님이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역할을 이제 뭐 재판이나 어떤 그 헌재 소송 같은 경우도 이상희 변호사님이 담당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같이 이 소송에 참여를 그 기회로 참여를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저는 주로 이제 국가면제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내 법원에서 타국 정부를 상대로 한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국제 관습법인데 이 국가면제 부분에 대해서 이 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없도록 이 사건에는 그래서 재판을 받고 판결이 나서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의 원고가 승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리, 국가면제 법리에 대한 부분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그 소송 대리했던 과정 중에 좀 재판은 막상 보니까 되게 막막한 피고가 안 나오니까 막막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찼던 순간이 좀 있었다면 어떤 때일까요? 아무래도 그 지금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그 최근에 승소 판결이 났던 그 사건에서 이제 뭐 이제 딱 승소했다 그리고 그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됐다라는 내용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감격적이었던 것 같고 그 뭐 이제 하늘에 계신 일부 이제 지금 원고들 중에 일부는 이 재판 과정에서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네,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 참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결과에 따라서 승소할 때 성명서 그리고 패소할 때 성명서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는데 그래도 뭐에 더 초점을 맞출 거냐. 당연히 뭐 승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뭐 패소했을 때의 성명서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판결이 났을 때 정말 그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적이어서 그 성명서를 바로 다시 새로 써야 되긴 했지만 다 갈아엎고 다시 작성하긴 했지만 그만큼 기분이 좋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날이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원고들에게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런 거를 인정하고 책임을 중훈이 1억 원씩 손해배상을 하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던 거죠. 예, 금액도 금액이겠지만 이런 사실이 확인되고 명확하게 법적 책임 같은 걸 인정해 줬다는 게 큰 격려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사건을 수행하면서 이제 변호사님께 어떤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 이 사건을 거치기 전에 양성호 변호사님과 이거 어느 정도 몇 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거친 이후에 변호사님에게 어떤 변화가 있다면? 크게 달라지. 네, 솔직하게 급격한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이 대리인단 변호사님들과 특히 뭐 이상희 변호사님과의 그런 일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변호사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뭐 될 사건 안 될 사건을 어느 정도 이제 구분하는 경우도 좀 생기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안 돼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법리적으로 완전히 안 되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어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그 결과가 바뀌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좀 더 공익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좀 더 좋은 이익들을 향유할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을 계속 보고 공략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사건인 것 같아요. 네.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감동적,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 되게 멋지게 이제 가슴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거 또 여기 하나 더. 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분야들 공익인권 소송과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아예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변호사님들 중에서 관심을 갖고 활동하게 된 계기하고 지금 또 담당하신 뭐 언급해 주실 수 있다면 지금은 또 어떤 일들을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하고 계신지. 뭐 재심 사건들이나 과거사 사건들을 좀 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뭐 그런 그 방역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배상 청구 이런 소송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사건들에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공익인권 소송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든 사건이 공익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이제 변호사님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라던가 아니면 저는 거의 공익 사건을 많이 하지는 않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돈 버는 사건들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형편이 어려워서 혹은 우리 사회에서의 뭐 취약계층이어서 아예 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신분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편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에는 개인의 사건일 수 있지만 그 판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익들을 향유해 갈 수 있는 사건들을 저는 제가 생각하는 공익 사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이제 살아가는 게 제 삶의 작지만 큰 목표인 것 같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변호사님 같은 어필에서의 수습을 통해서 가능했던 게 아닌가라는 거짓말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마지막입니다. 이거 전혀 이 질문 리스트에 전혀 없었던. 질문 리스트에 없던 질문. 네, 질문이 없었던. 변호사님에게 어필이란? 가장 따뜻한 기억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식상하네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 어필은 가장 제가 따뜻했던 조직과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어필로 이행시 하겠습니다. 가장 어필. A few moments later. 해보신 적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해보신 적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없던 것 같아요. 영상이. 같이 한번 해보죠. 같이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저부터. 예. 어차피 이 세상이 이 꼴이라면 네. 필요한 것은 어필. 이 정도면 약간 자신감을 갖고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 불어넣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필은 네. 필름에 다 담을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람과 공간이 있습니다. 와.
느낌이 있어서 아, 네. 그러네요.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포인트들이 필요합니다. 아, 지금 갑자기 그 질문을 끝나고 지금 5년은 갑자기 수염도 날 것 같고.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지향의 양성호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